자, 첫 시간이죠. 문자 말소리. 현대국어는 의문론 형태론 동사론, 그러니까 말소리, 단어, 문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세국어는 문자와 말소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15세기 때 우리 한글 훈민정음에 창제원리, 그 다음 그것을 어떻게 표기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지도 내용에 들어와 있죠. 자, 그래서 문자와 표기, 의문 이 순서로 여러분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는 초성의 제자 원리, 그 다음 중성의 제자 원리, 종성의 제자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요. 먼저 중세국어의 의문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훈민정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중세국어 의문론을 단순하게 암기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나 공부한 사람 모두 사기를 치는 겁니다. 자, 중세국어 의문론을 훈민정음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훈민정음, 언제나 중세국어 의문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훈민정음부터 공부하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 훈민정음 수업이 오픈돼서 이곳저곳에 떠돌아다닐 텐데 지금 이 수업에서는 훈민정음을 따로 들어가지 않고 문자, 표기, 의문에서 훈민정음과 관계되는 관련 있는 부분을 끌고 들어와서 같이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욱 여러분들이 중세국어의 문자나 표기와 의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같이 훈민정음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 문자나 표기나 의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문자, 초성, 중성, 종성 예제자 원리. 첫 번째 초성 예제자 원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형의 원리죠. 상형. 그러면 훈민정음부터 읽어봐야 되겠죠. 초성은 물은 17자이니, 초성은 17자가 되네요. 기억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상형하고요.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상형하고, 수는 미음은 입의 모양을 상형하고, 치음, 시옷은 이의 모양을 상형하고, 후음,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상형한 것이다.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기본자는 모두 다 발음 기간을 상형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한글 상형의 원리를 기본으로, 한글 상형의 원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훈민정음의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겠고요. 발음 기간의 모양을 본떠서, 발음하는 기간, 그러니까 발음하는 기관의 모양을 본떠. 모양을 본뜬다는 말은 상형이라는 말이 되겠죠. 발음 기관을 상형해서 기본자를 만들었다. 초성의 제자 원리, 상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고요. 그럼 가액의 원리는 뭐냐? 고등학교 교사들의 문제, 또 고등학교 교재들을 바라보더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너무나 피상적인 부분만 다룬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교사들 수업하면서 훈민정음의 초성은 기본자는 상형을 했고, 그 다음 거기에 한 획을 더해서 가획자를 만들었다. 여기서 그쳐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도대체 우리 초성은 왜 가획을 했는가? 가획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가획을 한 이유, 한 획을 더한 이유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한 획을 더해서 가획을 했다. 여기서 끝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훈민정음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죠. 자, 지금 여러분들 표는 방금 전에 봤던 초성의 상형자를 표로 제시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에는 가획의 원리가 제시되어 있죠. 이건 다시 한번 살펴보죠. 대표적으로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게 서름 니은, 수음은 입의 모양, 그 다음에 치음, 시옷은 이의 모양, 후음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 자, 이 표 하나만 바라보셔도 되겠죠. 가획의 원리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훈민정음부터 읽어보죠.
기억은 기억에 비하여. 어우, 중요한 구절. 아까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했던 답이 여기에 있네요. 왜 우리 가획자는 한 획을 더했을까? 그러면 기억에 비해서 기억은 소리가 더욱더 세기 때문에 소리남이, 아하, 가획자는 소리가 좀 더 센, 자, 까닭에 획을 더했구나. 자, 이걸 파악할 수가 있겠죠. 니은에서 디귿, 디귿에서 티읕, 미음에서 비읍, 비읍에서 피읍, 시옷에서 지읒, 지읒에서 치읒, 이응에서 여린이읒, 여린이에서 히읗은 그 소리로 말미암아. 소리가 뭐죠? 소리남이 조금 셀 여자입니다. 소리가 조금 세기 때문에 획을 더한 뜻이 된다. 자, 가획자, 기본자의 소리에 새긴 성여, 소리 성자의 셀 여자죠. 소리의 세기라는 자질에 따라서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가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니은자에 한 획을 더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소리가 디귿이 더욱더 세기 때문에. 그런데 티읕은 디귿보다 더 세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한 획을 더하는 거죠. 아하, 가획자는 소리의 세기라는 자질에 의해서 획을 더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설순치읒.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려라는 것은 소리가 셀 여자니까 소리가 세지 않다는 말이 되겠고, 여는 소리가 세다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기본자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리가 더 세다라는 것을 뜻하겠고요. 기본자, 기억에 한 획을 더하면 기억이 되고, 니은에 한 획을 더하면 디귿, 한 획을 더하면 티읕, 미음은 비읍, 피읍, 그 다음 시옷은 지읒, 치읒, 이응, 여린이읒, 히읗이 되겠습니다. 근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체자는 다르다는 말이죠. 이체자는, 자, 한자를 쓰면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다를 리자입니다. 자, 약자 쓰겠습니다. 이체자입니다. 몸뚱아리가, 형체가 다른 글자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기억, 키역과는 다르게 생겼네요. 니을도 니은, 디귿, 티읕과는 좀 다르게 보이고요. 자, 얘들은 이체자는 다 다른 형태 같은데요. 그럼 얘들은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얘들은 예를 들어서 반치음은 자, 치음 계열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두 번째 질문. 자, 이 두 번째 질문은 이 다음 장에서 해결하도록 하죠. 자, 그러나 오직 옛이응만은 다르며, 이게 웬 소리니? 자, 이렇게 나눠보죠. 훈민정음 부분. 반설음 반치음도 또한 혀와 이의 모양을 상형한 것이긴 하나. 자, 이 부분 나누죠. 그 모양을 달리해서 획을 더한 뜻은 없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반설음은, 자, 설음이죠. 그러니까 혀의 모양을 상형했고, 아하, 이 반설음도 혀의 모양을 상형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고, 이 반치음도 이의 모양을 상형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네요. 그쵸? 공통적인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 뒤로 넘겼네요. 그러나 오직 옛이응만은 다르며, 그럼 반설음 반치음과는 다르다는 말이 되겠네요. 하기는 반설음은 얘들과 좀 형태가 비슷한 것도 같은데, 반치음도 얘들과 형태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옛이응 같은 경우는 형태가 아주 다르단 말이에요. 기억이나 기억과 달리. 자, 왜 그러냐? 여기에서 후음에서 끌고 들어온 겁니다. 후음에서, 그러니까 후음이응에서 끌고 들어와서 뭐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니을자를 보시면, 그 다음 반치음을 보시면 반치음은 여기에서 그대로 치음 계열에서, 그 다음에 반설음은 여기에서 설음 계열에서, 그런데 이 옛이응은 후음 계열에서 끌고 들어왔어요.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반설음 반치음은 혀와, 즉 반설음은 혀, 반치음은 이의 모양을 상형했는데,
옛 이응은 다르다. 자, 옛 이응. 그 다음 어디 볼까요? 그러면 위에 설명이 되어 있죠. 옛 이응은 아음이지만 아음 계열에서 가획을 한 게 아니고 후음의 기본자에 획을 더해 만들었다. 반설음, 반치음과는 자, 반설음, 즉 혀의 모양을 상형하거나 반치음, 이의 모양을 상형한 것과는 분명히 다르네요. 얘가 옛이응은 아음 계열에서 뭐죠? 가획을 해야 되나 후음 계열에서 획을 더했다는 점이 이 반설음, 반치음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을 달리해서 획을 더한 뜻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양을 달리해서 그러면 자, 가획은 분명히 거쳤으나 과외 과정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칠판에 판선 것처럼 이응에 자 한 획을 더해서 가획을 했고 디귿에 한 획을 더해서 가획을 했고 시옷에 한 획을 더해서 가획을 했기 때문에 가획의 과정은 거쳤지만 가획의 의미가 뭡니까? 소리가 더욱더 세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쵸? 소리가 더욱 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런데 자 모양을 달리해서 획을 더한 뜻, 소리가 새는 것을 가획하는 뜻이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설명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가획의 과정을 거쳤지만 가획의 의미인 소리의 세기가 세진다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 자, 그리고 옛이응은 아음이지만 후음의 기본적 획을 더해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모양을 달리해서 이체자 모양을 달리한 이유는 획을 더한 뜻, 즉 소리의 세기가 세진다는 내용과는 상관성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다음 훈민정음 회례의 초성자의 규정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내용을 정리한 거죠. 훈민정음 초성 17자가 있고요. 연서자는 순경음이네요. 순경음 비읍, 순경음 피읍, 그 다음에 순경음 쌍비읍, 미음 순경음 등이 있고요. 평서자는 각자 병서 같은 자음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것,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쌍히읗. 그 다음에 합용병서는 각기 다른 자음을 옆으로 나란히 쓴 것을 말하는 거죠. 병이라는 것은 나란할 병자를 말하는 겁니다. 병서. 자, 그런데 보니까 각기 다른 자음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건 이중 합용명사라 하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읍, 시옷, 기역, 비읍, 시옷, 디귿처럼 자, 세 개가 결합된 건 삼중 합용명사라고 하죠. 이것들은 다 뒤에서 다루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충성의 제자 원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성은 상형과 가획의 원리가 적용됐는데 충성도 상형과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을까? 상형은 공통적입니다, 여러분. 기본자, 하늘과 땅, 사람 등 삼재를 모방하여 기본자를 만들었다. 자, 읽어볼까요? 충성은 물은 11자이다. 아레아는 혀가 수축해서 자, 아레아, 현대인들은 이 아레아를 그냥 아로 발음하는데요. 실제 아와 이 아는 뭐죠? 차이가 없이 아로 발음하죠. 얘도 아로 발음하고 그런데 15세기 때는 이 아레아는 아 발음이 아니라 아와 오의 중간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여러분 해보세요. 아오, 아오, 아오. 혀에 신경을 쓰면서 발음해보세요. 음운론의 음운과 관련된 공부를 하실 때는 실제 여러분들이 발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오. 입도 오므러지는데요. 혀끝도 오므러져요. 아오, 아오. 아와 오의 중간음. 자, 혀가 그래서 수축해서 설축이라고 하죠. 소리는 당연히 깊을 수밖에 없겠죠. 깊을 심자입니다. 제자 순서는 관심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계 어자, 천이 자에서 열리는 바 이런 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모양이 하늘을 상형한 것이다. 천원. 자, 그 다음에 은은 혀가 조금 수축해서 발음 한번 해보십시오. 혀가 조금 수축해서 해보시면 혀가 아주 조금 수축합니다. 그래서 소축이라 하죠. 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다는 것. 그 다음에 땅을 상형합니다. 땅. 근데 이는
혀가 전혀 수축함이 없이 이는요 혀 자체를 전혀 움직이지 않고도 발음할 수 있어요. 자, 전혀 수축함이 없이 그러니까 설불축이죠. 소리가 얕을 수밖에 없겠죠. 얕다. 사람을 상형했다. 이는. 자, 그래서 상형의 원리,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형했군요.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형한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뭐 천계어자니 뭐 인생어인이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 없다 했죠. 그래서 표에서 지혜 없애버렸고요. 여기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실 건 발성 상태, 즉 몸의 저밑이 혀가 움츠러지고 설축, 그 다음에 혀가 약간 움직이죠. 설소축, 혀가 안 움직이죠. 자, 설불축,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합성의 원리. 가액의 원리가 아니라 모음, 즉 중성에서는 합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군요. 근데 제출자, 제출자와 합용자가 있네요. 이 아래의 8소리는 하나가 합이면 하나가 벽이다. 노란색으로 체크가 돼 있죠. 합과 벽업. 합은 뭐고 벽은 뭐냐? 자, 하나는 합의 계열이고 하나는 벽의 계열이라고 하는데 오는 아와 같으나 입이 오물어지는 바, 구축이죠. 오물어진다. 오는 입이 오물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죠? 아는 입이 벌려지는 바. 한자가 적어지지 않았는데 한자를 쓰면 자 뭐죠? 입이 벌려지는 바. 그 모양은 이와 아가 합해서 된 것이다. 그 다음 우는 의와 같으나 입이 오물어지는 바. 그 모양은 의와 아가 합해서 된 것이다. 어는 의와 같으나 입이 벌려지는 바. 그 모양은 아래아가 이와 합해서 된 것이다. 자, 실제 훈민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는 이렇게 이제 표기가 돼 있죠. 그러면 이걸 그냥 연결하면 오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표를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래 아와 의가 만나서 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출자는 모두 다 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와 아래아가 만나서 아가 되고 의와 아래아가 만나서 우가 되고 아래와 이가 만나서 어가 됩니다. 그런데 자, 이 구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입을 오므림, 입을 펴 구장이 되겠죠. 그 다음 그런데 합과 벽은 뭐냐? 합과 벽.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구축이네요. 둘 다. 입이 오므려진단 말이에요. 원순모음이란 말이죠. 합은 원순모음. 벽. 자, 벽은 어계열이죠. 입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구장이죠. 벽은 비원순모음을 말하는 거죠. 자, 현대국어가 똑같습니다. 이걸 이해 못한다는 건 현대국어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현대국어도 뭐죠? 오나 우는 원순모음에 해당이 되죠. 그쵸? 원순모음에 해당이 되는 것. 그런데 이 원순모음의 특징이 뭐냐? 자질이 입이 닫혀지는 것, 오므려드는 것. 그 다음에 비원순모음은 뭐냐? 입이 펼쳐지는 것, 입이 펼쳐지는 것. 이 차이가 있네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원순모음은 원순모음과 비원순모음으로 나눠져 있는데 얘들은 지금 오아 계열은 양성모음이고 우어 계열들은 또 음성모음입니다. 이렇게 또 분류가 되네요. 그래서 이 표 정도는 여러분께서 표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모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 성질을 이해한다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아와 의 계열의 관계 우리가 참고 자료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아래와 의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는 중립모음으로 보고 얘 아래와 뭡니까? 양성모음입니다. 대표적인.
얘 뭡니까? 음성모음입니다. 대표적인 음성모음이죠. 그런데 입이 펼쳐지면 뭐가 되죠? 아. 입이 자 오므려들면 오가 되는 거죠. 자, 음성모음 입이 펼쳐지면 어가 되고요. 입이 오므려들면 구축. 자, 입이 오므려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구축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원순 모음이고, 그 다음에 자, 아, 어 등은 비원순 모음, 입이 구장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또 이렇게도 나누어지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은은 음성 모음이죠. 입이 펴지냐 오므려드냐에 따라서 이렇게 대립이 되지만 얘들은 어쨌든 간에 자 오므려들던 펴지던 간에 음성 모음에 해당이 됩니다. 이 양성 모음 아를 중심으로 해서 입이 펼쳐지냐 입이 오므려지냐 대립되는 오와 아 계열은 자 모두 양성 모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도 분류가 되죠. 방금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표와 비슷한데요.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니죠. 자, 이중 모음 제출자의 성격.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두 2에서 시작합니다. 2 플러스 5, 요, 2 플러스 아, 야, 2 플러스 우, 유, 2 플러스 어, 여. 발음해 보시면 여러분들 알아요. 이 이중 모음은요, 발음해 보시면, 2에서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요, 그렇게 발음하는데요. 이거 늦어서 발음해 볼까요? 이요, 자, 이야, 야는 이야, 이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중 모음의, 자, 재미있는 특징은 이중 모음 모두 2에서 시작된다는 것. 2 플러스 5, 2 플러스 4, 2 플러스 5, 2 플러스 5. 자, 그리고, 자, 오, 아 계열은 양성이고, 자, 이 우, 어 계열은 음성이라는 것, 뭐 따로 우리가 계속 반복했던 내용이죠. 국어의 모음은 양성 모음 계열과 음성 모음 계열의 대립으로 어감의 차이가 나는데, 제자에서도, 훈민정음 제자에서도 모음들을 양과 음의 대립으로 고찰하고 있다. 자, 훈민정음 해례 중성자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훈민자의 중성은 11자, 그래서 기본자, 초출자, 기본자 3자, 초출자 오와 우어, 요야 유여 제출자가 있고요. 이자 합용자도 있고 또 이 상합자 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뭐 읽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종성의 제자 원리인데요. 종성, 부용, 초성. 자, 어디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것은 종성을 자, 복자로도 읽히고 부자로도 읽히죠. 부자로 읽힐 땐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종성을 초성에 자, 종성은 초성을 자 다시 초성을 쓰느니라. 종성은 다시 붙자 다시 초성을 쓴다. 자, 내중 소리 그러니까 나중 소리는 다시 첫소를 쓰느니라. 이 내용이 되겠죠. 종성, 부용, 초성은 따로 글자를 만들지 않고 첫소리의 글자 체계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훈민정음 예의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훈민정음 해례의 종성의 부분엔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따로 글자를 만들지 않고 첫소리의 글자를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종성예에서는 실제로는 팔종성이면 족하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팔종성이면 족하다. 그러나 연, 기역, 옌, 이응, 니은, 비읍, 미음, 시읍, 니을 8자로 좋게 쓸 수 있다. 팔자, 가, 적용이 알아. 자, 이화는 배꽃이 되고 호피는 인여제 가시 되지만은 시애들은 다 시옷자로 통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시옷을 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표기는 훈민정음 예의 본문에서는 종성부용 초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표기는 다 이런 것들이 시옷도 반치음도 얘네들 치옷도 다 시옷자로 통용될 수 있는 까닭에 시옷자를 쓰는 것과 같다. 이것처럼 이 8자면 모두 족하다라고 이제 족하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티읕이 여기 디귿이 빠졌네요.
티읕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디귿으로 표기를 하고, 키읔 같은 경우는 기역으로, 키읔은 기역으로, 디귿은 뭐 예를 들어서, 티읕은 디귿으로 이런 식으로 8글자로 쓴다는 게 8정성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종성에서의 성조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어져 있는데요. 자, 지금 종성부용초성과 실제 표기는 우리가 다루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우리가 쉬는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종성에서의 성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종성에서의 성조를 살펴보고요. 표기법으로 막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